한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한 바로 그 주, 중동 최대 규모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D가 최종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견제와 의심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표 직전 아랍에미리트 내부 시스템에서 정체불명의 침투 패킷이 감지됐고, 그 표적은 믿기 어렵게도 한국 모델 하나뿐. 각국 대표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란 속에서 한국 대표단의 짧은 분석 한 줄이 상황 전체를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방문 시기와 이 사건이 왜 맞물렸는지, 누가 한국만을 노리고 방해했는지, 그날 회의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저는 알렉산더 하트만입니다. 38살입니다. 2025년 11월, 저는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EU 전략안보연구소에서 받은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과장되었는지 검증하라는 것이었죠. 사실 저는 그 임무를 받았을 때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는 강했지만 원전과 전력망, 그리고 AI 인프라를 통합하는 설계 능력까지 갖췄다는 건 과장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제가 만약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올린다면 제 경력에 타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었죠. 브뤼셀 본부에서 출발하기 전 상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트만, 자네도 알겠지만 이번 거는 조심해야 해. 한국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유럽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고, 한국 같은 중견 기술국이 갑자기 떠오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전과 AI 인프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죠. 상사는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게. 최근 한국이 UAE와 맺은 협력 내역이야. 저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UAE에 원전 기술을 수출했고 방산 협력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기술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어요. UAE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야. 상사가 다른 문서를 가리켰어요. UAE 내부 개혁파가 한국 모델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걸 알고 긴장하고 있지. 만약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중동 전체의 기술 패권 구도가 바뀔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부상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정치적 임무였습니다. 저는 제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아부다비에 도착했을 때 공항 밖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이 도시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온도였습니다. UAE는 중동 전체를 AI와 에너지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스타게이트. 5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의 원전, 전력망, 방산보안, 스마트시티까지 통합하는 초거대 설계였죠. 투자 규모만 해도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 강국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은 화려했지만 저는 그 이면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어요. 각국의 외교관들과 기술 전문가들, 그리고 정보 요원들까지 뒤섞여 움직이고 있었죠. 누가 이 프로젝트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중동의 기술 패권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첫 회의는 에너지 첨단기술부 본부 건물 13층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넓었고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각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측 대표는 조너스 멜든이었습니다. 50대 중반, 국방부 자문팀 출신이었죠.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가 단순한 기술 자문이 아니라 정치적 임무를 띠고 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중국 측은 류웨이 첸이었어요. 40대 초반의 AI 에너지 싱크탱크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일본은 아사노 유타카가 왔습니다. 경제안보기술단 소속으로 50대 후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죠.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발언할 때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UAE 측에서는 술탄 알 라의안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에너지 첨단 기술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전통 복장인 칸두라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중립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대표단도 있었어요. 정도현, 52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AI 인프라 통합기획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최윤서, 47세. 데이터 센터와 전력, AI 운영 전문가라고 소개되었죠. 그녀는 짧은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다른 대표단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할 때 한국 대표단은 그저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걸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술탄 알 라의안이 개회사를 했어요.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UAE뿐 아니라 중동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UAE 내부에도 정치적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너스 멜든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설계안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특히 최근 급격하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실제 운영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선은 정도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알았어요. 한국이 최근 UAE와 원전 방산 협력을 확대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안을 불안정하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였죠. 회의실 안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웨이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은 기술력이 있지만 대부분 미국의 하청 구조 안에 있습니다. 독자적인 통합 설계 경험은 제한적이죠. 특히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일본의 아사노 유타카도 거들었습니다. 특히 원전과 전력망을 AI 인프라와 통합하는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한국의 사례는 아직 검증 단계에 있어요. 우리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듯했습니다. 한국이 개별 기술에서는 강할 수 있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건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제 임무는 그걸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을 기록했어요. 술탄 알 라의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다만 그가 내부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UAE 내부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 라인을 따르는 보수파였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독립을 추구하는 개혁파였죠. 보수파는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선호했고 개혁파는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면 누구든 열려 있었습니다. 술탄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그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대표단을 관찰했어요. 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그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방어도 하지 않고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회의가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포기한 건가? 아니면 대응할 능력이 없는 건가? 회의가 끝날 무렵 리웨이 첸이 술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서가 들어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문서는 한국 기술의 취약점을 정리한 비밀 보고서였어요. 중국 측이 UAE 내부 인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던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리웨이 첸의 얼굴을 봤어요.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그 문서를 입수했어요.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EU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문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2년간 UAE와 협력을 급격히 확대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능력은 부족하다. 원전 설계 경험은 제한적이고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 경험도 적다. 한국이 선정될 경우
UAE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중동 전체의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한국이 최근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게 실제 능력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 관계 덕분인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기술 실무 회의가 열렸어요. 각국이 설계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은 화려한 그래픽과 AI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을 강조했어요. 중국은 이미 운영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례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원전 안전 기술과 지진 대응 시스템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차례가 왔어요. 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이 제출한 설계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전력망과 원전을 연결하는 핵심 구간의 데이터가 빠져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설계가 없다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었죠. 아사노 유타카가 즉시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건가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정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정도연은 잠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서가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역시 준비가 부족했구나.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조너스 멜든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핵심 설계가 빠져 있다는 건 전체 시스템을 검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리웨이 첸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드러났네요. 한국은 통합 설계 경험이 부족합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술탄 알 나흐야는 표정 없이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UAE는 검증된 파트너를 원했어요. 실수를 용납할 여유가 없었죠. 정도연과 최윤서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최윤서가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끝났어. 한국은 이 회의에서 탈락할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술력 검증 보고서 초기 평가. 저는 오늘 본 장면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한국은 설계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대응 능력도 부족하다. 내일 있을 기술 검증 브리핑에서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이 보고서를 브리셀 본부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누락된 자료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설계안을 훼손했다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한국이 준비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편견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무너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가 될 거였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각국이 기술 검증 브리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도 발표 순서에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오늘 첫 발표에서 실패할 거라고, 그들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면서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정도연과 최윤서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다른 대표단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한국 대표단만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도연과 최윤서의 침착함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그들은 다른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최윤서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고 정도연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야.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국의 차례였어요. 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침착했어요. 저는 그를 보면서 긴장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죠. 제가 긴장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뭔가 불편한 예감이 들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어제 한국 설계안에서 핵심 데이터가 누락됐던 일 때문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국이 오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긴장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UAE와 원전, 방산, AI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키웠어요. UAE 내부 개혁파는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미국, 중국, 일본을 긴장시켰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중동의 기술 패권 구도가 바뀔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국은 한국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습니다. 조너스 멜드는 팔짱을 낀 채 뒤로 기댄 자세였습니다. 리웨이 채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가끔 정도연 쪽을 흘끗 쳐다봤어요. 아사노 유타카는 메모를 정리하면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술탄 알 나으야는 테이블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도연은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제목만 있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통합 설계안, 대한민국. 그는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은 단일 시스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일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았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통합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원전, 전력망,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냉각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각 요소가 서로 의존하고 있었고,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들의 설계안을 떠올렸어요. 미국 모델은 원전과 데이터 센터를 분리해서 관리했습니다. 안정성은 높지만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중국 모델은 AI 인프라에 집중했지만 전력 공급은 외부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일본 모델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국 모델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정도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센터의 부하를 분석합니다. AI 모델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ESS가 변동을 흡수하며 냉각 시스템은 열 분포를 최적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일 제어 체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통합 능력이 필요했죠. 원전 운영, 전력 관리, AI 인프라, 데이터 보안까지 모두 다른 전문 분야였어요. 한 국가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 분야에서 역사가 짧은 국가가 말이에요. 정도연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운영 프로세스였어요. 그는 한국 모델이 어떻게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지 설명했습니다. AI 모델이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날씨, 계절, 시간대별 패턴을 학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원전 출력을 조정한다는 거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3% 이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3%는 매우 낮은 수치였어요. 유럽의 대형 전력망도 5%에서 8% 정도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수치를 달성했다면 그건 상당한 기술력을 의미했어요. 조너스 멜든이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저는 그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어요. 리웨이 첸도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사노 유타카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UAE 개혁파 관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봤어요.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보수파 쪽 인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미국 라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한국이 부상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도현은 멈추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숫자들이었어요. 전력 효율 98%, 냉각 손실 2% 이하, 데이터 전송 지연 밀리초 단위 제어.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의심했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이런 수치는 실제 운영 경험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했어요. 한국 모델의 수치는 이론값이 아닌 실측값으로 보인다. 검증 필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최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정도현 옆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어요. 실시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의 데이터 센터가 작동하고 있었고 전력 수요가 변동하는 모습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AI 모델이 즉시 반응했고 ESS가 출력을 조정했으며 냉각 시스템이 온도를 안정화시켰습니다. 모든 과정이 3초 안에 끝났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술탄 알 라의안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정도현을 보며 물었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가요? 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내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의 실측값입니다.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검증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시뮬레이션 창에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붉은색 경고창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었구나. 한국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거야. 아사노 유타카가 즉시 말했어요. 시스템 오류인가요? 조너스 멜든도 거들었습니다. 실시간 운영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실제 운영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신뢰할 수 없었어요. 특히 원전과 연결된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리웨이 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 미소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이 오류가 우연이 아닐까? 최윤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당겨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뭔가를 추적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빨랐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너스 멜든이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습니다. 아사노 유타카는 시계를 봤어요.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냉소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최윤서가 입을 열었어요. 외부 입력이 감지됐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변했어요. 술탄 알 라의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외부 입력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최윤서는 화면을 회의실 모니터로 전환했어요. 로그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알 수 없는 데이터 패킷이 유입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중 외부에서 데이터가 주입됐습니다. 이 패킷은 우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시스템을 방해한 거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리웨이 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조너스 멜드는 표정이 굳었어요. 아사노 유타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술탄 알 라의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UAE 기술팀을 호출했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어요. 만약 회의실 네트워크가 침투당했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보안 사고였습니다. 그들이 급히 들어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UAE 기술자들이 케이블을 확인하고 노트북을 열어 로그를 분석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그들이 술탄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의실 네트워크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한국 시스템을 방해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10초 만에 파악했습니다. 최윤서의 능력은 예상 밖이었어요. 술탄 알 나의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각국 대표단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조너스 멜드는 고개를 숙이고 메모를 하는 척했습니다. 리웨이 채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아사노 유타카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누군가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UAE 기술팀이 시스템을 정상화했어요. 최윤서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이번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화면은 매끄럽게 작동했고 모든 수치가 정확하게 표시됐습니다. 전력 수요가 변동하자 AI 모델이 즉시 반응했고 ESS가 출력을 조정했으며 냉각 시스템이 온도를 안정화시켰어요. 모든 과정이 3초 안에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외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복구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한국 모델의 핵심이었어요. 조너스 멜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리웨이 채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아사노 유타카는 팔짱을 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들도 한국 시스템이 예상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이 발표를 이어갔어요. 그는 한국 모델이 어떻게 원전과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국 모델은 원전과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관리했어요. 중국 모델은 AI 인프라에 집중했지만 전력 안정성은 약했습니다. 일본 모델은 안전성은 높지만 유연성이 부족했어요. 한국 모델은 모든 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야. 한국은 원전, 전력, AI, 데이터 보안까지 모든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임무는 한국을 검증하는 거였지, 인정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 모델은 다른 국가들보다 정밀했습니다. 통합 수준도 높았어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예상보다 완성도가 높다. 통합 설계 능력이 검증됐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지웠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정도연과 최윤서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술탄 알 나의안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 모델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심층 검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긴장했어요. UAE가 한국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의심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이었어요. 저는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 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 보였어요. 조너스 멜든이 일본 대표단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조너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아사노 유타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한국 모델은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놀랐어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였어요. 리웨이 채는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한 듯 보였어요. 저는 그가 중국 본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 때문에 중국 측도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유명한 나라가 원전과 AI 인프라까지 통합할 수 있다니. 저는 제 편견이 틀렸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발표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국가인지, 아니면 단지 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인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제 정신을 조금 깨웠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해. 감정에 휘둘려선 안 돼.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유럽 본부의 압박도 있었고, 제 경력도 걱정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망설였어요. 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엔 오늘 본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쓰기엔 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저는 결국 중립적인 톤으로 썼습니다. 한국 모델은 예상보다 완성도가 높다. 하지만 한 번의 발표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내일 진행될 극한 조건 테스트에서 최종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기술 검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UAE는 각국 모델을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할 계획이었어요. 전력 변동, 냉각 실패, 보안 침투, 극한부와 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거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궁금했어요. 한국이 오늘처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압박 속에서 무너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회의실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 시스템 전체가 작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원전, 전력, AI, 보안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능력.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예상과 다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내일이 진짜 시험대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 임무는 한국을 검증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밤은 깊어졌고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제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유럽 본부는 뭐라고 할까? 그리고 제 경력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내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창밖 아부다비의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한국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 내일의 극한 테스트가 답을 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UAE 통합평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각국 모델을 실제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날이었어요. 전력 변동, 냉각 시스템 과부하, 보안 침투, 시뮬레이션, 동시다발 위기 상황까지 모든 걸 검증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이 어제처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어제보다 더 조용했어요. 각국 대표단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UAE 기술팀이 대형 스크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조너스 멜드는 미국 기술팀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첸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가끔 한국 대표단 쪽을 흘끗 쳐다봤어요. 아사노 유타카는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 정도영과 최윤서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긴장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술탄 알 나의안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각국이 제출한 모델을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전력 안정성, 원전 전력망 연동, 데이터 센터 열 관리, AI 인프라 운영 효율, ESS 부하 분산, 위성 방산, 보안 통합,
위험 관리, 비용 대비 효율입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8개 항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점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를 보면서 한국이 어디쯤 위치할지 예상해봤습니다. 어제 본 것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극한 조건에서는 다를 수 있었어요. 실제 운영과 시뮬레이션은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전력 안정성 평가였어요. 각국 모델의 갑작스러운 전력 수요 변동을 주입했습니다. 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실제 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모델은 3초 안에 안정화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중국 모델은 5초가 걸렸어요. 일본 모델은 7초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2초 만에 반응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모델, 전력 안정성 2초. 미국보다 빠르다. 조너스 멜든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리웨이 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사노 유타카의 눈빛에서 긴장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됐습니다. 원전 전력망 연동 테스트에서 한국 모델은 ESS와 AI가 동시에 반응하며 데이터 센터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어요. 미국은 30초간 불안정했고 중국은 외부 전력에 의존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열 관리, AI 인프라 효율, ESS 부하 분산, 위성 방산 보안 통합. 테스트가 진행될수록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하나씩 다른 나라들을 앞질렀습니다. 저는 화면의 표를 보면서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8개 항목 중 6개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개 항목에서도 2위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변했어요. 조너스 멜든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과 속삭이며 뭔가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밀린다는 건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리웨이 첸은 전화기를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긴급 보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도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사노 유타카는 침묵했지만 그의 시선은 한국 대표단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일본 역시 한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술탄 알 나으야는 표정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걸 봤어요. 그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술탄은 지금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UAE 내부에는 2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미국 라인을 따르는 보수파는 한국 선정을 반대할 거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으니까요. 하지만 개혁파는 달랐어요. 그들은 순수하게 기술력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력은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술탄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내부 갈등은 불가피했습니다. 저는 그의 입장이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었어요. 7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위험 관리 평가였어요. 동시 다발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였습니다. 전력 급증, 냉각 실패, 보안 침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테스트에서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모든 걸 동시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미국 모델은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중국 모델은 일부 시스템을 포기하고 핵심만 보호했습니다. 일본 모델은 모든 시스템을 안전 모드로 전환했어요. 한국 모델은 모든 걸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AI 모델이 위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ESS가 전력을 재분배했으며 냉각 시스템이 긴급 모드로 전환했고 보안 시스템이 침투를 차단했어요. 15초 만에 모든 위기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경악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UAE 보안팀이 회의실로 달려 들어왔어요. 그들은 술탄에게 뭔가 보고했습니다. 술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회의를 잠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보안팀이 술탄과 긴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어요. 심각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거였어요.
회의실 밖에서 UAE 보안팀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다른 대표단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너스 멜드는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리웨이 첸은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사노 유타카는 팔짱을 낀 채 멀리 서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분 후 술탄이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술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데이터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두 번째. 어제에 이어 또 한국 데이터가 공격받았다는 뜻이었어요. 모두가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정도연과 최윤서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했습니다. 술탄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안팀이 조사한 결과 외부에서 한국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교했습니다. 암호화된 경로를 통해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어제는 방해였다면 오늘은 유출 시도였습니다. 누군가 한국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스파이전이었어요. 술탄이 보안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접근 시도의 출처를 추적하십시오.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보안팀이 나갔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너스 멜드는 시선을 피했어요. 리웨이 첸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사노 유타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제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탐낼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훔치려 했던 거예요. 기술이 뛰어나지 않다면 누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훔치려 하겠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한국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비용 대비 효율이었어요. 각국 모델이 동일한 성능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비용이 너무 높으면 실용성이 떨어졌으니까요. UAE 기술팀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비용,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30년 운영 기간 동안의 총 비용을 산출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모델은 고비용 고효율이었어요. 성능은 뛰어났지만 비용이 높았습니다. 총 비용이 1,500억 달러였어요. 중국 모델은 저비용이었지만 안정성이 낮았습니다. 총 비용은 900억 달러였지만 위험 관리 비용을 더하면 더 높아질 수 있었어요. 일본 모델은 중간이었어요. 총 비용 1,200억 달러로 안정적이지만 비싸지 않았습니다. 한국 모델의 총 비용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1,00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저비용 고효율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을 내는데 미국보다 30% 적은 비용이 들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화면에 최종 결과가 표시됐어요. 한국은 8개 항목 중 6개에서 1위, 2개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 점수는 93점이었어요. 미국은 87점, 중국은 82점, 일본은 85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멍했어요. 한국이 1위였습니다. 수치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통합적인 모델이었어요. 조너스 멜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술탄에게 말했어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모델의 데이터 신뢰성을 재검증해야 합니다. 술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리웨이 첸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추가 검증을 요청합니다. 아사노 유타카는 침묵했지만 그의 표정은 동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1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기술 허브 프로젝트를 주도한다는 건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명확했어요. 한국 모델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유럽 본부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1위라고 쓰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브뤼셀 본부는 한국을 견제하라고 저를 보냈어요.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제 임무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 본 것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했어요.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건 제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8개 평가 항목에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기술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정치적 반발이 예상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대평가된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건 과대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국가 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원전, 전력, AI, 보안, 데이터 센터 모든 걸 연결하는 설계력, 그리고 그걸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제 경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쓸 것인가. 저는 결국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크호스가 아니었어요. 유력 후보였습니다. 아니, 최유력 후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UAE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게 분명했어요. 미국 라인은 한국을 막으려 할 거고, 개혁파는 한국을 밀 거였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 외교, 안보가 모두 개입할 것이다. 한국이 최종 선택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는 브뤼셀로 전송됐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내일은 UAE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누가 이 프로젝트의 리더가 될지, 어느 국가가 중동의 기술 허브를 설계할지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모델의 완벽한 통합,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 대응, 비용 대비 효율, 그리고 2번이나 발생한 데이터 유출 시도.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됐다. 기술력으로, 시스템으로, 능력으로 증명했다. 하지만 그게 정치적 승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창밖 아부다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내일을 기다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 외교, 안보가 모두 개입할 것이다. 한국이 최종 선택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는 브뤼셀로 전송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UAE 최고위원회의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아부다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고 제 임무는 그걸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확신은 흔들렸고 제 판단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부다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 대표단도 깨어 있을까요? 그들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새벽 5시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부다비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뭔가 먹어야 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메모들이 있었어요. 한국 모델의 장점, 각국의 반응, 기술 평가 결과. 저는 그 메모들을 다시 읽으며 제 판단이 옳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다른 대표단들을 봤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어요. 각국의 미래가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조너스 멜드는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미국 팀원들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첸은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아사노 유타카는 창밖을 보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정도영과 최윤서는 표정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열어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지만 한국 대표단만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술탄 알 나의안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UAE 보안국 국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긴장했어요. 보안국 국장이 직접 나온다는 건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안국 국장은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술탄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잠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중요한 사안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는 보안국 국장을 가리켰어요. 보안국 국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파일은 두꺼웠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보면서 긴장했어요. 지난 이틀간 우리 보안팀은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모델 자료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시도가 2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틀 전 기술 브리핑 중 발생했습니다. 한국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외부 데이터 패킷이 주입됐고 이는 평가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어제 평가 테스트 중 발생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 기술 자료에 대한 비인가 접근 시도가 있었고 이는 기술 유출 시도로 확인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보안국 국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틀간 네트워크 로그, 접속 기록, 디지털 흔적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접근 시도의 출처를 특정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 로그였어요. 중국 기술단 소속 2명의 기술자와 일본 기술단 소속 1명의 기술자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명확합니다. 리웨이 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사노 유타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안국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UAE 국가기술보안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 전략 프로젝트 평가 과정에서 비인가 데이터 접근, 평가 과정 방해, 허위 분석서 제출, 기술 자료 유출 시도는 즉각적인 프로젝트 제외 사유입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규정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따라서 중국 기술단과 일본 기술단은 본 프로젝트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이 결정은 최종이며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참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배제됐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제외였어요. 저는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습니다. 국제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한다는 건 그 나라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었어요. 리웨이 첸이 말하려 했지만 술탄이 손을 들었어요. 이 결정은 최종입니다. 규정 위반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리웨이 첸과 아사노 유타카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무거웠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국제 기술 경쟁은 냉정했어요. 규칙을 어기면 즉시 퇴출당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소용없었어요. 회의실에는 미국과 한국만 남았습니다. 조너스 멜드는 표정이 복잡했어요. 그는 이제 한국과 직접 경쟁해야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사라지면서 선택지는 둘로 좁혀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술탄이 잠시 쉬었어요.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어요. 각국 모델의 종합 점수였습니다. 한국 93점, 미국 87점.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6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어요. 6점은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6점 차이는 명확한 우위를 의미했어요. 술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모델은 통합성, 안정성, 확장성, 위험관리 모든 면에서 가장 일관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전과 전력망, AI 인프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조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통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국 모델의 핵심이었습니다. 조너스 멜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이 앞섰다는 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의 표정을 봤어요.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술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비용 대비율에서도 우수했습니다. 미국보다 30%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UAE에 매우 유리합니다. 30년 운영 기간 동안 약 5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500억 달러.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판단이기도 했어요. UAE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술탄이 잠시 멈췄어요. 그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고 있었어요. 저도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술탄이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UAE 최고위원회는 한국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리더국이자 총괄 통합 설계 책임국으로 선정합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전체의 설계, 구축,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기술적 우수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 전략 부합성에 근거합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한국은 중동의 초거대 AI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어요. 조너스 멜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도연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악수는 많은 걸 의미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처음 아부다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을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제 경력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는 결국 사실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어요. 사실을 왜곡하는 건 제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UAE는 한국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리더국으로 선정했다. 이는 기술적 우위에 근거한 결정이다. 한국은 원전, 전력, AI, 보안을 통합하는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중국과 일본은 보안 규정 위반으로 배제됐다. 미국은 한국의 선정을 받아들였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전송했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어요. 브뤼셀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어요. 다음 날, 저는 여러 국제기관의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글로벌 AI 연구소, 중동경제연구원, 세계은행까지. 그들은 한국의 리더 선정이 가져올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들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숫자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리더 선정은 향후 10년간 최소 15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효과로 원전 수출 30조 원, 전력 시스템 20조 원, AI 인프라 40조 원, 간접 효과로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 확산, 관련 부품 수출, 기술 인력 양성 등 60조 원 규모.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놀랐어요.
150조. 이건 한 국가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다른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의 통합 설계 능력은 중동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확산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가 유사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며 한국은 향후 5년간 최소 10개 이상의 추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의 선택이 중동 전체의 신호가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도 한국에 접촉하고 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게임의 규칙을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부다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검증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리셀 본부는 한국을 견제하라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과장되었고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배운 건 다른 거였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영웅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정확하게, 침착하게, 체계적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정도현과 최윤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긴장하고 경쟁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할 때 한국 대표단은 그저 시스템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노트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그들이 쌓아온 기술력, 국가 시스템 통합 능력, 위기 대응 경험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원전, 전력, AI, 보안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증명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계 질서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 기술 패권을 나눠 가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는 능력으로요. 저는 브뤼셀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 경력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어쩌면 본부는 제 보고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견제하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결국 한국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썼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을 썼고 그게 전문가의 의무였으니까요. 만약 제가 사실을 왜곡했다면 저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부다비를 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시스템은 감정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는 것. 저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부다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정도현의 침착함, 최윤서의 정확함,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시스템의 힘.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승리했다. 그들은 소리내지 않았다. 과장하지 않았다. 단지 정확하게,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일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나는 그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 질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있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비행기는 유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시작이었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